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0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유명한 기자가 있습니다. 밥 우드워드. 이분은 칼 번스타인이라는 기자와 함께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추적을 해가지고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도록 만든 특종 기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다 밥 우드워드의 제일 중요한 취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 2년 전에 Fear, 공포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게 아마 15일이니까 5일 뒤에 발매가 됩니다. 그 내용이 언론에 미리 입수되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Rage, 분노입니다. 분노란 책입니다. 분노. 그 분노가 트럼프의 분노인지 트럼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인지 어쨌든 공포에 이어서 분노라는 제목의 이 책이 나왔는데 여기에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 많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과 18번에 걸쳐서 지난 12월 그리고부터 지난 7월까지 18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그 주변 인물들을 면밀하게 만나고 해서 아주 신뢰도가 높은 책이 나왔는데 여기 비화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과 관계되는 비화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오고 간 친서, 이른바 친서, 러브레터라고도 하는 또는 뷰티풀 레터라고 말하는 트럼프가 말하는 그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보낸 여러 통의 친서 내용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밥 우드워드에게 제공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개를 했고 트럼프가 보낸 김정은에게 보낸 편지는 공식적으로는 입수하지 못했는데 비공식적으로 2장 정도를 입수를 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 편지에 의한다면은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아주 낮은 자세로 아부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항상 Your Excellency, 각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주로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향해서 한 번 더 만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만나자고.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만남을 기대합니다. 우리 두 사람의 우정은 마력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각하의 손을 잡았던 그날의 영광이 재현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마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때의 이야기겠죠. 특히 싱가포르 회담 때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깍듯이 Your Excellency, Your Excellency 이런 표현을 쓰고 각하와 같은 훌륭하고 강력한 분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을 구구절절히 썼다고 합니다. 또 이걸 트럼프는 매우 자랑했다고 하면서 김정은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화를 몇 개 틀어놓았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을 했답니다. 이 부동산 업자니까 항상 부동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이 그 집에 애착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팔지 못하는 것과 같은 심리다. 그리고 미국 CIA는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하지만은 나는 내 방식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김정은에게 연락하면 이틀 만에 만난다. 그런데 나는 김정은에게 포기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뭘 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나 밥 우드워드가 만난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 김정은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특히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킨 것하고 김정은의 국제적 위상을 더 높여준 것은 어마어마하게 준 것이다. 또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아주 영리했다고 하면서 비화를 하나 틀어놓더랍니다. 즉 김정은이가 자신에게는 모든 걸 이야기했다. 심지어 장승택을 처형한 방식까지 생생하게 그림 그리듯이 생생하게 들려주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북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이 트럼프가 밥 우드워드에게 아주 중요한 안보상의 비밀 하나를 누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는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사람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비상대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트럼프가 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핵무기 시스템을 갖고 있다. 새로운 핵무기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거는 시진핑과 푸틴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 이상은 이야기 안 했지만은 아주 짐작컨대는 신형 핵무기를 뭐 소형화 해가지고 이 방사능을 별로 내뿜지 않는, 그리고 깊게 땅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그래서 김정은을 박살낼 수 있는 그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국방 관료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하고 놀라면서 그런 신종 핵무기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이런 1급 비밀을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아주 저도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의 이야기가 여기 많이 나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밥 우드워드에게 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부정적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제하지 못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해가지고 국무장관, 틸러슨 국무장관에게는 우리가 단체 행동을 해야 된다. 너무 위험하고 너무 부적격자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티스 국방장관은, 전 국방장관이죠,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군하는 데 대해서 반대를 했고 사표 던지고 나온 사람이 요사이는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하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벤 코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물러났는데 국가안보국장입니다.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이렇게 통괄하는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댄 코츠는 밥 우드워드에게 이야기하기를 푸틴이 트럼프에 대해서 뭔가를 갖고 있다. 마치 약점을 쥐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무시무시한 얘기. 근데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전략적 적인 푸틴에게 트럼프가 약점이 잡혀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 최고 정부 기관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티스는 이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덕적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럴 컴패스,
그러니까 나침반에 비교하면 도덕적 나침반이 없는 사람이다.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트럼프의 자세를 트럼프의 입을 빌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처음부터 이게 위험하다, 또 이게 최악의 안보 위기가 될 것이다 하는 보고를 받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겉으로는 초기에 미국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계절 독감보다도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는 사실 이게 심각하다. 나는 국민들을 불안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다운플레이 한다. 그러니까 과소평가하고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초기 대응에 실패를 했다는 거죠. 국민들을 긴장시켜야 되는데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다가 이런 대확산을 가져왔다는 내용도 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오바마 전임자 오바마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최근에 또 다른 책입니다. 다른 책은 트럼프의 변호인으로서 해결사 역할을 했던 사람, 코언이라는 사람의 증언록이 나왔습니다. 책으로 나왔는데, 거기서는 오바마 역을 맡은 흑인을 한 사람 고용을 해가지고 그 흑인에게 막 모욕을 주고 해임하는 그런 쇼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고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레이즈란 책에서 밥 우드워드는 트럼프가 오바마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오바마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버럭 후세인 오바마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모욕적으로 불렀다. 후세인 하면 이슬람 사람들을 연상시키니까.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오바마를 아주 비속어로 표현한 걸 즐겨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빌어서까지 오바마를 모욕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나. 그래서 인종차별 문제로 밥 우드워드와 트럼프가 나눈 대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트럼프는 나는 흑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든 사람이다 라면서 자기가 인종차별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아주 신뢰성이 높습니다. 밥 우드워드 기자는 워싱턴 포스트의 간부인데 특종만 하는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수시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싫어하면서도 만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이 책은 다 가짜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놓고 자기가 18번이나 인터뷰를 허용했으니까, 하여튼 이 책에서 드러난 트럼프와 김정은 관계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나 김정은의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만 설득하면 된다. 트럼프는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다. 저 기분에 맞춰주면은 핵 문제에서 중요한 양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결국은 하노이 회담,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 회담에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볼턴이 트럼프를 설득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던지는 미끼를 잡으면 안 된다. 미끼를 물면 안 된다. 그 미끼라는 것은 영변 핵시설 포기할 테니까 사실상 제재 해제 다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여러 번 팔아먹은 썩은 돼지고기인데 이걸 다시 팔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김정은과 트럼프뿐만 아니라 김정은과 문재인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정적인 실수는 아직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자세한 게 나오면 더 실감 있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